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100세 시대 평생학습으로 사회적 가치를 이루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 건강한 학습 생태계 누리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평생학습에 대한 법을 살펴봤고 경기도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 사업들을 살펴봤고 그 안에 평생학습 도시조성 사업을 통해서 31개 시군들이 어떻게 평생학습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저희 지역사회가 건강한 학습 생태계를 만들고 누리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또 국외의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간 산학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독일의 베를린 메리광장이라는 부분들 아시나요? 2011년부터 시작해서 민관 협력 프로젝트인데요. 이때 시장, 시의회 의원, 공무원, 시민, 전문가 등 140여 명이 함께 참여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이때 이 베를린 메린광장은 거의 쓰레기 더미, 그 다음에 오물 투척으로 가득한 분수대, 황폐해진 잔디밭, 그래서 독일의 3대 명소에서 완전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더미 지역으로,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 지역으로 전락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까 이야기한 시장부터 시민 전문가들 140명이 같이 하면서 이 메린광장 부활 프로젝트 마스터 플랜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5개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즐길거리 제공하기, 정체성과 역사 찾기, 젊은 거리 만들기,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쇼핑하기 좋은 동네 만들기, 이런 5가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면서 다시 그 명성을 차지하게 됐다는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북유럽에, 여러분 북유럽은 평생학습 참여율이 매우 높은 도시, 또 행복지수가 매우 높은 도시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북유럽이 그럼 계속 이렇게 좋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북유럽은 자원도 부족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또 그렇게 앞서가는 도시들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2000년대 그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퓨처센터라는 부분들을 설립을 했대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퓨처센터는 미래의 지적 자본을 만들어내는 장,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인적 자본, 사람을 성장시킨다. 구조적 자본, 신비즈니스 모델의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3번째, 관계성 자본, 새로운 사람과 사람을 유대하고 연계해서 사람이 성장하고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사람과 사람이 유대하여 만들어가는 장이라는 부분들의 캐치플레이어를 가지고 퓨처센터를 운영을 했는데요. 이 부분들이 성공을 하면서 지금 여러 곳에서도 이런 벤치마킹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많은 변화들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세계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기계를 연결하고 또 기계와 기계를 연결하는 세상, 이 안에서 관계성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사회혁신이 일어난다. 개개인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고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 이런 부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북유럽의 덴마크, 지금 스웨덴, 핀란드 이런 선진국들이 북유럽의 이런 혼란과 격돈의 시기를 통해서 이들의 상생과 협력이 이런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들을 우리는 퓨처센터 설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퓨처센터는 현안을 가지고 이 이슈들을 해결해가는 과제를 도출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결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업을 통한 미래 창조의 장으로서의 퓨처센터를 운영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배우고 싶은 점은 사실 시민성과 집단지성입니다. 퓨처센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퓨처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많은 기업에서 이런 퓨처센터라는 이름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그 안에서 그 직원들이 정말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떻게 협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집단지성을 발현하는 이 부분들을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에서 한번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공의 선을 위한 우리들의 실천사항,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건강한 학습 생태계를 누릴 것인가. 중요한 것은 현재에 대한 진단이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의 상황이 어떤가? 우리 시군에,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에, 우리 평생교육 부서에, 우리 마을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근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상을 그리고 있는가?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사항들을 한번 도출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평생학도시 재지정평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성과관리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전에 아웃풋이 아니라 아웃풋을 얘기하지 말라고 아웃컴을 생각하라고 했던 관리자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 어떻게 관리하여야 할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정말 힘든 일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는 다 표출되고 있고 다 도출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피력하고 있는가? 정말 평생학습으로 이룬 성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몇 년간 PDCA 기법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의 사업을 점검하고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그 부분들을 쭉 시계열적으로 나열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되는 실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천한 사항들을 내가 실천한 계획대로 했는지 아니면 조금 변수가 생겼는지에 대한 체크,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검을 통해서 내가 계획했던 부분들이 맞는지 혹은 더 개선이 필요한 건지 수정이 필요한 건지 그들에 대한 조치를 해나가시는 부분들을 계속 선순환하다 보면 우리의 사업들은 안일하게 그냥 대처해서 똑같은 반복되는 사업들이 아니라 좀 더 개선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성과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외부 정보 관리,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질적인 활동 권합니다. 다양한 정보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원들 동원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갈등이 생긴다고 멈추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여러분들을 성장시킨다는 것을 여러 결과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지식을 여러분들이 발현하면서 외부 정보 관리를 할 때 계속 성장을 가져올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학습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들, 네트워킹입니다. 저는 첫째도 네트워킹, 둘째도 네트워킹, 셋째도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보 네트워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슈가 뭐야? 지금 동향이 어떻게 가고 있어? 지금 가장 문제점은 뭐야? 자, 평생교육법은 아니 이거 왜 개정이 된다 그러더니 아직도 얘기가 없어? 나만 혹시 정보에서 늦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 정보에서 늦춰져 있다면 지금 나는 다른 네트워크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 네트워크 해야 되고요. 기관 간의 네트워크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서울에 있는 모 구청에 있는 평생교육사의 의뢰로 기관에 가서 컨설팅과 연수를 함께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 관계자들을 모아서 같이 연수는 해봤지만 저희가 한 개의 기관을 찾아가서 그 기관에 있는 직원들과 고민을 나누고 연수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의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도서관 여러 가지 지역 내에 있는 기관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었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관 간에 서로 상생해야 된다는 부분들, 열려야 된다는 부분들, 협업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두려웠거든요. 아, 저 기관에서 안 오면 어떡하지? 협조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근데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꼭 구축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시설 네트워크. 저희가 운영했던 우리 동네 학습 공간, 이것이 결국은 시설 네트워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함께 나누는 시설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 예전에는 어디 살아요? 어디 나왔어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누구 알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가장 핫한 사람이 누굴까요? 펭수 알아요. 그래서 펭수를 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겠죠? 인적 네트워크 누구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의 20에 가장 잘하는 건 내가 하고 80%의 역할은 내가 알고 있는 인적 자원들을 활용하는 부분들, 그것이 전문가로서의 하나의 성장하는, 또 그 전문가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것을 나눌 때, 또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 때 진정한 네트워킹이 되거든요. 일방적인 네트워킹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세미나도 가고 축제도 가고 포럼도 가고 누군가가 나의 정보를 요구하면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줄 수 있을 때 주고 내가 또 받을 수 있을 때 또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이 부분들이 평생학습 도시에서, 평생학습 사회에서 평생교육사로서 또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담당 인력으로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생각, 네트워킹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희수 교수님의 강의 자료에서 봤던 학습 민첩성, 그리고 또 우리 김진아 교수님이 얘기했던 시대적 민감성을 가져라. 저는 평생교육사들이, 평생교육 관계자분들께서 이런 시대적 민감성, 학습 민첩성으로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고 위협적인 요소들을 해소하고 그것을 다시 기회로 만드는 일, 이것은 우리의 그 민감성에 대한 부분들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타인에게도 영감을 받고요. 또 계속 타인의 성공을 돕기도 하고 열린 마음으로 계속 소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일하면서 학습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5가지 오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실천 전략인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시민의 목소리 듣기입니다.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가장 공동체의 첫걸음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일하는 지역에 사람 보물, 물적 보물들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의 고수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석을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상에서 학습을 생활화하는 일상학습,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촘촘한 관계 맺기에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뭔가를 공유해야 되는, 안 그러면 막 이렇게 안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좋은 정보를 같이 나누고 좋은 사람 같은 경우에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촘촘한 관계 맺기가 학습 공동체, 지역 공동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생각외로 끼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재능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발현할 데가 없어서, 그것을 표출할 데가 없어서 못하는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생교육사, 평생교육 관계자분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지역의 인적 물적 보물을 찾아가서 또 살아가면서 배우는 일상학습과 촘촘한 관계 맺기, 그 안에서 끼와 재능 나누기, 이 5가지 오기를 통해서 우리의 지역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실천들을 해 나가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 사회에서의 그 실천이라는 단어. 자, 우리는 과연 왜 평생학도시를 운영하고자 하는가? 왜 우리는 시군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려고 하는가? 왜 우리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가? Why?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존재지향적인 우리의 역할과 사명의 미션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비전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미션과 비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옳다고 믿는 신념, 그 핵심 가치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고요. 그 비전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행동과 어떤 활동들을 할 것인지를 한번 쭉 만들어 보시고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록하고 내가 작성을 해보는 것과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많은 차이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 여기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후배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실수 노트를 한번 작성해 봐라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무언가 실천을 할 때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천 노트를 만들다 보면 내가 똑같은 실수는 2번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실천을 통해서 내가 다시는 2번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노라 하는 노하우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천을 해나가면서 실천 노트, 실수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나중에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시게 되면 아마 또 다른 그 성취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평생학습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평생학습은 저는 새로운 세상과의 접속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는 평생교육 실천협의회 이기손 회장님 자료에서 너무 좋아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안에 평생학습을 통해서 자기 발견을 하고요. 그 안에 자기 충족과 자기 표현을 하는 부분들, 이 부분을 통해서 자기를 개조하고 또 삶의 주인공이 되고 또 타인의 감수성을 깨우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평생학습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 여러분들 함께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평생학습은 정말 두려움 없이 열등감 없이 즐겁게 일하고 적극적으로 사는 삶을 지원합니다. 주체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존재 이유, 나 왜 있지? 나 어디로 가야 하지? 나 지금 이거 왜 하는데?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찾아가는 일, 인간답게 품격 있게 사는 삶, 넓은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삶, 또 공적인 자아를 가질 수 있는 삶, 그 안에 나의 존엄성과 또 그 안에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삶, 이런 모든 삶들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가져가는 가치는 공동체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살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삶, 그것이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삶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학습 생태계 누리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은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입니다. 우리가 평생학습관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안에 그들에게 자존감을 주고 그들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부분들을 심어주면서 그들에게 그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그 안에 무엇을 담아주느냐, 그 안에 그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행복을 담아줄 수 있는 우리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impossible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런데 이 impossible에 방점 하나를 I 옆에 딱 찍어버리면 impossible이 됩니다. 그 점 하나가 평생학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작은 점 하나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우리 학습자들의, 우리 국민들의, 우리 도민들의 삶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의 희망을 가져보았습니다.
평생학습, 여러분들 삶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을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가져야만 학습자들에게 그것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에 기여하는 나이듦.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 시작이 평생학습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의 자존감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사명감도 있습니다. 이런 황무지를 개척해서 이런 옥토를 만들었다 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우리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기여하는 나이듦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평생교육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행복한 동행을 꿈꾸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